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eeing is not believing camouflage attacks on image scaling algorithm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8회 유니닉 시큐리티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던 페이퍼이고요.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 공격 방법이라는 점하고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공격 방법이라는 점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약을 간단하게 처음부터 하자면 This paper suggests image generation algorithm to form as convex optimization to attack image scaling function.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공격 대상이 보통은 딥러닝 모델이 되는데요. 그 딥러닝 모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쓰이는 이미지 스케일링 펑션 자체를 공격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될 건데 그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convex optimization problem으로 이제 formalize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공격의 목적은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이미지, 우리가 크래프트한 이미지 A가 resize를 했을 때 A가 아닌 B라는 타겟 이미지로 나오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constraint로 잡는 거는 distortion should be small enough that attack image should be almost looks like A.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A를 특정한 어택 이미지로 바꿨을 때 바꾼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간의 차이가 최소한이 돼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약식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리사이즈를 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하고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타겟 이미지하고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by this we can assure that this attack is model free. 이게 모델 프리라는 거는 논문에서 제안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쓴 용어인데요. 이게 왜 모델 프리 어택이냐면 보통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나 뭐 다른 종류의 딥러닝 공격은 보통은 특정한 모델을 선정을 하고 그 모델에 맞는 공격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FGSM 어택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모델 자체를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이 쓰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스케일링 펑션 자체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 자체에 관계없이 해당 모델이 특정한 이미지 사이즈하고 특정한 이미지 스케일링 펑션을 쓰게 된다면 공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ou can attack any model that is using certain framework and certain scaling function.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워크에 어떤 스케일링 펑션을 쓰는지 알고 있다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d scaling function is used in any code line. 이거는 보통 우리가 resize 펑션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쓰지 않더라도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특정한 함수가 resize 펑션을 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델이든 간에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떠한 모델이 resize 펑션을 쓰지 않더라도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They suggest effective crawling process to reveal Cloud Vision API provider scaling size 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프레임워크에서 특정한 스케일링 펑션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공격을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그 비전 API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이든지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는지 어떤 스케일링 펑션을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블랙박스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화이트박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쿼링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는지 어떤 스케일링 펑션을 쓰는지 어떤 사이즈를 쓰는지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쿼링 프로세스도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전체를 요약을 하자면 실제로 언고잉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들어가기 전에 논문을 리뷰를 하기 전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간단하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사실 컴퓨터 비전에서 이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리사이즈하고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논문에서는 그냥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딥러닝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프리프로세싱을 하는 부분에서 이미지 리사이즈 혹은 이미지 스케일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케일링 펑션은 scaling function is resize function that make input image to match specific shape 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인풋 이미지가 어떤 특정한 사이즈든 상관없이 특정한 픽스 사이즈로 바꿔주는 역할을 보통 스케일링 펑션이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 resize 펑션은 어떤 surjective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surjective라는 거는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x가 y에 전부 다 매핑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Deep Learning Model is basically matrix calculation. 뭐 행렬 계산이니까 we should make our input static. 그러니까 어떤 fixed 사이즈로 인풋을 넣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inconsistency in deep learning model input shape and camera size라는 거는 이제 이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어떤 카메라 사이즈 혹은 어떤 미디어 컨텐츠의 사이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모델 이미지들의 사이즈하고 우리가 인풋으로 넣는 모델의 사이즈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리넷이나 VGG나 인셉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인풋 사이즈를 쓰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은 이런 레이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드하고 헤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image scaling function is essential to every deep learning model.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딥러닝 모델에서는 resize 펑션을 쓴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터폴레이션하고 샘플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리사이즈를 해주는 뭐 스케일링을 해주는 것도 이제 간단하게는 인터폴레이션 메서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샘플링에 대한 개념이 잠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은 a type of estimation, a method of constructing new data points within the range of discrete set of known data points. 그러니까 우리가 given set, 어떤 데이터 셋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new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 포인트를 찾을 거냐면 이 두 점 사이를 잇는 어떤 펑션을 만들고 이 펑션 안에 있는 이 셋 안에 있는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을 찍게 되면 그 부분들이 모두 뉴 데이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들 사이를 잇는 그러니까 이제 인터폴이지 않습니까? 이제 폴이 점이고 이제 인터가 이제 서로 연결을 하는 거니까 이런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메서드, 그러니까 이 점들을 연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리니어한 방법이 있고 혹은 스플라인 이제 뭐 이제 컨벡스하게도 연결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컨케이브하게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혹은 뭐 스플라인이니까 뭐 2차 함수 뭐 곡선이 있는 어떤 함수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리니어하고 스플라인한 그런 방법이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고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를 잠깐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이미지 리사이즈를 해준다는 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줄이고 그 데이터 포인트 안에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P를 발견을 하는 건데 그 P를 발견할 때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의 값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P를 계산을 할 때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다 쓰게 되는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샘플링이라는 개념을 잠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샘플링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하냐면은 이제 일단 기본적인 샘플링은 이제 sampling is the reduction of a continuous time signal to a discrete time signal.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현실에 있는 거의 모든 신호들은 이제 컨티뉴어스한데 그걸 기계가 잡을 수 없으니까 기계가 잡을 수 있도록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어떤 세그먼트를 나누어서 시그널을 분해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샘플링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제가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개념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비트 뎁스가 있고 샘플링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 뎁스는 신호 자체에 대한 퀀타이제이션이 되겠고요. 샘플링 레이트는 우리가 이 신호 자체를 잡을 텐데 어떻게 이 타임 세그먼트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틱의 구간을 얼만큼으로 잡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샘플링 레이트가 크고 비트 뎁스가 높을수록 에러가 적고 이게 적으면 에러가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나이퀴 세럼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나이퀴 세럼이라는 건 보통 이제 음성 인식이나 뭐 그런 음성 쪽에서 많이 다루는 개념인데, 우리가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the Nike theorem specified that a sinusoidal function in time or discrete can be regenerated with no loss of information as long as it is sampled as a frequency greater than or equal to twice per cycle 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샘플링을 한 결과값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값들을 기반으로 원본 시그널을 복원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복원을 할 때 no loss, 그러니까 로스가 없이 제너레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호의 주기의 2배만큼의 정보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이 점이 충분하다면 원본 시그널을 복원하는데 충분하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적게 된다면 원본 시그널을 왜곡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보통 얼라이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조금 TMI지만 음성 인식을 할 때 보통 헤르츠 세그먼트를 어떻게 나누면 44,100 헤르츠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하는 이유가 사람의 가청 주파수가 2만 헤르츠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의 2배만큼의 정보량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거의 2배만큼의 그런 시그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살짝 조금 44,100Hz가 우리가 가청 주파수하고 그렇게 같진 않은데, 여기도 뭐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지만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이상한 정보들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픽셀 밸류를 어떤 디스크리트한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디스크리트한 시그널로 본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스케일링 다운 할 때, 그러니까 리사이즈를 해서 줄일 때에는 우리가 원본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바이리니어하게 만들었을 때, 이제 nearest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픽셀 밸류 하나를 뽑을 때 이 4개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으로 이렇게 매핑이 되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본에 있는 그런 이미지의 모든 정보량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작은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왜곡이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얼라이어스한 이펙트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얼라이어싱 아티팩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리사이즈를 해주기 위해서는 we must use filter to erase aliasing artifact. 그러니까 이미지를 리사이즈를 하고 나서 어떤 코에피션트가 들어있는 매트릭스들을 각각 곱해줘가지고 각 부분에, 그래서 이런 얼라이어싱 아티팩트를 없애주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을 보시면 without optical low pass filter, 그러니까 이 이미지들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로우 패스 필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지를 리사이즈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 자체의 시멘틱이 줄어들면서 바뀌게 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리사이즈를 할 때는 어쨌든 인풋하고 아웃풋 간의 아웃풋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멘틱
이미지의 시멘틱이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옵티컬 로우 패스 필터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리사이즈를 해줬을 때는 이렇게 울어버리는 현상이, 얼라이어스한 현상이 생기고, 만약에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입히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잡았던 개념들을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픽셀 밸류들을 어떤 디스크리트 시그널로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얼라이어스한 그런 이펙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코이피션트가 있는 필터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 스케일링 다운을 해줄 때. 그 다음에 이제 scaling the image can be considered as data undersampling. 그러니까 이제 undersampling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미지를 그대로 그냥 이제 surjective 펑션에 넣게 되면은 이제 얼라이어스한 이펙트가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ue to physical limitations, scaling is used almost every deep learning model. 그러니까 현실적인 데이터셋의 문제점 때문에 스케일링은 항상 쓰인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서브젝트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제 메인 서브젝트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격하고 싶은 대상은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되겠죠. 그런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은 이제 필로우라든지 오픈CV와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그러니까 내부 함수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내부 함수들을 보통은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뭐 카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오픈CV를 쓰고, 텐서플로우는 자체적으로 tensorflow.image 클래스가 있고, 혹은 뭐 필로우나 오픈CV를 쓸 수도 있다. 토치 같은 경우는 토치 오픈CV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더라는 거는 저희가 아까 이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를 각각 곱해줄 때 어떻게 곱해줄 거냐, 그러니까 오더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호리존털하게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버티컬하게 보통 계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 스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각각의 프레임워크들이 리사이징을 할 때 디폴트로 쓰는 메서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바이리니어를 쓰고 있고, 텐서플로우는 니어리스트, 톨치는 바이리니어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왼쪽에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메서드들이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실험을 했지만, 뭐 에어리라든지 뭐 이 프레임워크, 이 메서드들에 대해서는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실험 배경의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뭐 리사이즈를 이제 우리의 공격 대상이 어떤 특정한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특정한 리사이징 펑션을 쓰면은 공격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그걸 명시적으로 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 내부 안에 뭐 다른 메서드들이 그 어떤 이미지를 읽을 때 우리가 명시적으로 해당 리사이징 메서드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콜을 해서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read tensor from image file이라는 텐서플로우의 내장 함수인데요. 내장 함수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뭐 리사이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내부적으로 알아서 이제 resizing bilinear 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여기 이렇게 코드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even though you are not using resize function, somewhere in the framework might inferring the resize function. 그러니까 모델 자체 그러니까 그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해당 resize 펑션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논문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어떤 소스 이미지가 있을 때 보통은 이걸 스케일링 펑션을 써서 줄이게 되면은 인풋과 아웃풋 간의 어떤 시멘틱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더샘플링이기 때문에 이 언더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했을 때 the objective of this goal is map the perturbations on source image that after scaling functions get the attack image turned into target imag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source 이미지에 델타 1을 입혀가지고 어택 이미지로 만들게 됐고 그거를 이제 스케일링 펑션을 썼을 때 보통은 양이 나와야 되는데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이 타겟 이미지, 그러니까 늑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보여준 실제 예시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논문에서 이제 어떤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펄터베이션을 입힌 어택 이미지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스케일링 펑션을 썼을 때 아웃풋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source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희생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image that attacker wants the attack image to look like 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이미지를 특정한 타겟 이미지가 나오게 하도록 스케일링을 했을 때 특정한 이미지가 나오게 하도록 델타 1을 만들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이 대상의 목적은 타겟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캐모플라지 어택이라는 모델의 메서드에 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크래프트된 이미지, 어택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소스 이미지하고 이 어택 이미지 간의 차이가 델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택 이미지, 우리가 크래프트한 이미지가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이 소스 이미지보다 하고 시멘틱이 많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델타 1을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소스 이미지하고 어택 이미지하고 같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 어택 이미지를 스케일링을 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 이미지가 실제로 공격이 잘 먹혀야 되니까 타겟 이미지하고 이제 어택 이미지를 스케일링 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 이미지하고의 이 델타 2 차이도 적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텍소노미를 하나씩 다 정의를 해보면 이제 어택 이미지는 우리가 craft image eventually created and fed to the scaling function, 스케일링 펑션에 넣는 대상이 되겠고요. 아웃풋 이미지는 이제 이 스케일링 펑션에 어택 이미지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되겠고, target 이미지는 image that the attacker wants the out image to look like, 그러니까 타겟 이미지하고 아웃풋 이미지가 비슷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식으로 써보면 우리가 어떤 소스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펄터베이션을 입히면은 어택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차이가 델타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웃풋이 우리의 타겟하고 얼만큼 다른지가 이제 델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한하는 어택 메서드는 크게 strong attack form하고 weak attack form이 있습니다. 이제 strong attack에서는 우리가 source 이미지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를 알고 있고, 그다음 타겟 이미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브래드 피트가 여기 나와 있는 여자 배우의 얼굴로 바뀌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스 이미지도 알고 있고 타겟 이미지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델타 1을 입혀서 나오는 퍼터베이션 아웃풋, 그러니까 이제 크래프티드 아웃풋이 이 이미지가 되겠고요. 좀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체커보드와 같은 아티팩트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스케일링 펑션을 넣어서 아웃풋을 받게 되면 이게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 간의 차이가 적어야 되고 이거하고 이것 간의 차이가 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weak attack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이 되는 이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타겟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이미지든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타겟 이미지가 있을 때 이 퍼터베이션을
어떠한 이미지든 간에 넣게 되면 우리의 아웃풋이 이렇게 되게 하는 거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퍼터베이션을 입혔을 때 아웃풋을 스케일링 펑션에 넣었을 때의 결과값하고 우리의 타겟하고 비슷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뭔가 사람 얼굴과 같은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스트롱 어택 폼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어택 폼은 이제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타겟 크랙 어택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소스 이미지하고의 차이, 이 델타 1이 미니마이즈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대상 목적으로 삼는 타겟 이미지하고 우리가 공격한 이미지의 그 스케일링을 써서 나온 아웃풋 간의 차이가 특정한 인웩스, 이거는 우리가 인풋으로 넣는 이미지 매트릭스에서 특정한 값의 하이 그 맥시멈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RGB로 치면은 255 값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값보다 어떤 에러 바운드 아래의 값을 가져야 되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곱이니까 컨벡시티를 포함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식은 이제 맥스 어떤 특정한 매트릭스에서 맥시멈 밸류만 뽑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상수 함수, 그러니까 컨스턴트 밸류 함수이고 컨스턴트 함수는 컨벡시티하고 컨케이브 동시에 컨케이브 하면서도 컨벡시티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명시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수함수도 리니어리티 하기 때문에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필터 매트릭스가 필요합니다. 그 얼라이어싱 이펙트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근데 이제 그 순서가 이제 보통 호리존탈리 하게 먼저 가고 그다음에 버티컬리 하게 가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이 매트릭스를 계산할 때, 어떤 필터를 계산을 할 때 이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하나하나씩 대상이 되는 밸류들을 한 번에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곱하기 3짜리 이미지가 있다는 가정에 우리가 2 곱하기 2짜리로 만들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쭉 가다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이 모든 밸류를 계산을 할 때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구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걸 매핑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서브 옵티멀한 문제로 다 이제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에피션트 어널리시스가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스케일링 펑션을 공격을 할 텐데 그 스케일링 펑션이 쓰는 어떤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그냥 간단한 뭐 0벡터가 0행렬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개수가 들어있는 밸류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은 그 프레임워크 안에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냥 직접 가져오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스케일링 펑션은 이제 버티컬 하게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버티컬하게 계산된 거를 호리존털하게
계산을 해주는, 그러니까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을 vertical 먼저 하고 그다음에 horizontal하게 먼저 vertical 하고 그 나온 값을 horizontal하게 바꿔서 나온 아웃풋이 이제 스케일링된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는 horizontally 이거하고 시퀀스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역행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확히 역행렬은 아니지만, 그래서 크래프팅 시퀀스는 호리존털하게 먼저 갈 거고 그 다음 버티컬하게 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trong attack form을 풀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constraint is a upper boundary of pixel value, so the constraint is linear. 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L infinity 놈이 이게 사실 맥시멈 밸류를 뽑아내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 텐서플로우 그 코리아에 계시는 분이 이제 계산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쓴 상황인데요.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 안에 특정한 밸류들이 이렇게 n개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L1 놈은 그냥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다 더하게 됐고, 그다음 L2 놈은 이렇게 루트를 씌우고 제곱을 한 걸 싹 다 더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제 L 인피니티 놈은 간단하게 그냥 p가 무한대로 갔을 때 각각의 밸류들을 p로 p만큼 제곱을 시켜주고 그걸 이제 p분의 1로 이제 근을 그 제곱근을 구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without losing, 이거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반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을 한다면 저희가 어떤 밸류들이 이제 x1이 가장 크고 x1이 가장 작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x1으로 전체를 다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밸류도 첫 번째 거는 자기 걸로 나눴으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쨌든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이 x1보다는 전부 다 적은 밸류이니까 다 1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인피니티로 보내게 되면은 이거 자체는 다 0으로 다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싹 다 뺐을 때 이 안에 있는 값들은 다 0으로 가게 되고, 그럼 이제 1의 p분의 1도 1로 가기 때문에 이제 맥시멈 밸류, 그러니까 이제 L 인피니티 놈은 행렬의 맥시멈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밸류는 이거는 사실 컨스턴트 펑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컨스턴트 밸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값이 여기가 이제 맥시멈 밸류가 되겠죠. 여기가 맥시멈 밸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인맥스는 우리가 그 처리하는 이미지의 맥시멈 밸류, 그러니까 255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있는 값의 맥시멈 밸류가 이 인풋 이미지의 맥시멈 그 밸류보다는 특정한 에러 바운드만큼 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x가 특정한 값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수함수는 사실 컨케이브 하기도 하고 컨벡스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체는 리니어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컨스트레인트가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이제 충분한 제약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뭔가 설명이 조금 어설픈데 좀 더 잘 하시는 분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풀 수 있다는 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이제 뒤에서 보셨다시피 vertical하게 보통 스케일링 펑션을 할 때 vertical하게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거에 나온 값을 이제 horizontally하게 그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를 다 곱해주니까 여기에서는 반대로
horizontally하게 먼저 싹 다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vertically하게 계산을 하는 거를 어, 이제 이런 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사실 해시한 함수이지 않습니까? 이제 해시한 함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2차 미분을 한 번에 다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decomposition into submatrix problem.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를 크래프팅을 할 때 이거 자체 이 함수를 이 목적 매트릭스를 한 번에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먼저 계산하고 계산된 값을 바탕으로 이 부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산을 하게 해도 된다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어택 이미지를 크래프팅을 할 때 우리가 받은 파라미터들을 바탕으로 한 번에 이걸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컬럼 밸류로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럼별로 이렇게 다 계산이 되고 나면은 이걸 이제 로우로 이렇게 로우 단위로 이걸 계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체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전체를 한 번에 다 푼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부분 문제들로 나누고 이 부분 문제들의 합을 바탕으로 이제 전체 이미지를 계산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어떤 프레임워크에 대한 스케일링 펑션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이는 뭐 네이버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 비전 A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모델을 쓰는지도 모르거니와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는지 어떤 리사이즈 펑션을 쓰는지 그 다음에 그 리사이즈의 대상이 얼만큼 되니까 어떤 사이즈로 모델에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한 안에서의 그 스케일링 메서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리사이즈를 썼을 때 쓰니까 그 리사이즈의 아웃풋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헤이트하고 웨이트를 위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실 그냥 진짜 그 찾아야 되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n의 4제곱 승이 되겠죠. 그래서 뭐 패키지나 스케일링 메서드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뭐 높이라든가 가로 세로 길이는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사실 딥러닝 인풋 사이즈가 사실 뭐 0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이즈, 특정한 셋 안에서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특정한 딥러닝 모델은 200에서 300 사이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하나의 뭐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 하나의 스케일링 메서드, 하나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계산을 해서 그냥 한 번에 인퍼런싱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캔버스를 하나 만들고 이 캔버스에 뭐 K 개의 그 어택 이미지를 크래프트를 해서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래스가 다른 4개의 오브젝트를 각각 다른 패키지 스케일링 메서드 헤이트 웨이트를 적용을 시켜서 인퍼런스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만약에 이게 특정한 스케일링 메서드와 특정한 사이즈를 맞게 된다면 해당 비전 API에서는 이 오브젝트라고 구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건 구분을 못 하겠죠. 그래서 한 번에 4개의 클래스를 보내가지고 이 캔버스 안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계속 인퍼런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4배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만약에 해당 모델이 이러한 메서드를 쓰게 되면은 이게 액티베이션 되고 이 메서드를 쓰게 되면은 이 개가 나오게 되고 이 메서드를 쓰게 되면은 이 고양이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와 스케일링 메소드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거 자체는 넘어두고 헤이트하고 위드 같은 경우를 각각 다르게 만들어서 크래프팅을 해가지고 인퍼런싱을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라미터 메서드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인퍼런스 사이즈를 체크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게 우리가 보통 이런 클라우드 비전 API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보통 나오는 게 컨피던스하고 그거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피던스는 특정한 오브젝트일 확률을 알려주는 거고, 디스크립션은 이 인풋 이미지 안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 설명해주는 그런 뭐 글로 설명해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컨피던스가 우리가 넣을 때 최고로 높게 나오는 그런 메서드들과 그런 인풋 웨이트하고 위드를 찾게 된다면은 이제 그걸 이제 아웃풋으로 뱉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뭐 이렇게 복잡도로 굳이 따지게 되자면은 이제 n의 4승이 되겠지만, 이제 패키지하고 스케일링 메서드는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헤이트하고 위드를 바로 한번 인퍼런스 할 때 네 가지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크기를 많이 줄였다. 논문에서는 거의 100번 정도만 하면은 어떤 클라우드 비전 API든지 스케일링 펑션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 이제 공격을 하고 싶은 대상을 이제 아주어, 바이두, 이제 엘리언하고 텐센트 이렇게 네 개의 API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계산을 그 대상을 삼았고요. 그러니까 테스팅을 할 때 이제 935개의 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935라는 거는 이제 이게 17개의 양하고 양 같은 동물을 제외한 17개의 클래스를 각각 45개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오브젝트를 다 만들게 되고, 이거를 이제 전체를 수집한 이미지들을 800 곱하기 600의 이미지 사이즈로 만들고, 이제 에러 바운드를 0.001로 만들고, 이제 타겟,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스가 되겠죠. 그다음 타겟이 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미지든 간에 그걸 크래프팅을 해서 양으로 만들게 하는 게 여기서의 테스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두나 엘리언이나 뭐 텐센트 같은 경우는 뭐 100%로 이제 석세스 레이시오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 그 further information을 제공을 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아주어 죄송합니다.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아주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석세스 레이시오가 좀 작아서 이거에 대해서 CDF를 그려가지고 이제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DF라는 거는 이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confidence value,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클라우드 비전에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confidence, 어떤 오브젝트일 확률하고,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가 어떤 오브젝트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의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태그나 디스크립션이나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올라갔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이렇게 935개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나오는 이제 CDF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태그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거의 올라가지 않았고, 않다가 이제 갑자기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그 같은 경우 이제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꾸준히 올라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태그가 좀 더 공격하기 어렵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네,
그러니까 석세스 레이시오가 생각보다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각각의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아까 보여드렸던 인퍼런스 프로세스를 맞춰가지고 했을 때 나오는 최상의 컨피던스를 가진 그런 메서드들을 종합을 해보면 뭐 아주어는 오픈시브의 바이리니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괜찮은 게 이제 인퍼 스케일이 뭐 227 곱하기 227이 제일 괜찮았다. 그래서 이 크래프트된 이미지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뭐 캡션, 그러니까 텍스트로는 뭐 close up of a wolf, 그리고 그걸 확률이 0.7이고, 태그는 여기 안에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울프일 확률이 98%다. 그러니까 사람 눈이 보기에는 양인데 이제 이 아주어 API 프로바이더에 넣었을 때는 이제 울프라고 98% 확률로 이제 확신하는 거죠.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 울프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뭐 멕시코 울프다. 그러니까 뭐 이거 두 개 합치면 그냥 거의 울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언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 사이즈를 썼고 뭐 오픈시브의 바이리니어를 썼고, 이걸 넣었을 때 나오는 컨피던스가 이제 오브젝트하고 컨피던스가 이제 그레이 울프일 확률이 뭐 49%, 하얀 뭐 화이트 울프일 확률이 29.93%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람 눈이 보기에는 그냥 양인데 그러니까 모델이 보기에는 이게 그레이 울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리사이징을 해주는 게 단순히 뭐 딥러닝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리스폰시브 웹이나 그러니까 브라우저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브라우저에 대해서도 공격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해당 파이어폭스, 크롬, 뭐 엣지, 사파리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뭐 엣지는 공격이 잘 되고 뭐 익스플로러나 크롬은 잘 공격이 되지 않았다. 근데 사파리는 공격이 잘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공격 자체가 사실 딥러닝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브라우저 단위에 대한 정확도나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자체가 어느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킬 때 뭐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뭐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들을 다시 또 바꿔서 다시 이제 온라인 트레이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정확도를 줄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제 디텍션 이베이션이나 클러킹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양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만 저희가 지금 만든 이 공격을 이렇게 쓰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모델이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클러킹 기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fraud by leveraging inconsistencies between displays,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에서 보이는 화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에서 보이는 화면하고 이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 부분에 이러한 간극을 이용한 공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은 디텍션을 할 수 있냐 해서 이제 디텍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보통은 이제 스케일링을 했을 때 이제 인풋 이미지하고 아웃풋 이미지하고의 시멘틱이 거의 같아야 되는데,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같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두 개의 간극을 이용한 디텍션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컬러 히스토그램 베이스드 디텍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컬러 스캐터링 베이스드 디텍션입니다. 이제 컬러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어, 이걸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을 했을 때 공격의 그 소스,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하고 아웃풋 이미지하고의 컬러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좀 상당히 다르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러니까 공격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의 인풋과 아웃풋은 사실 히스토그램이 같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렇게 찍은 컬러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좀 다른 점이 발생한다. 혹은 이제 컬러 스캐터링, 이제 특정한 부분, 이렇게 어떤 이미지에서 특정한 부분을 기반으로 이 픽셀 밸류하고 다른 픽셀이 얼만큼 많이 다른지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제 컬러 스캐터링을 봐도 이제 크래프트 된 것하고 오리진하고의 그 인풋 아웃풋 간의 간극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처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제 그 들어오는 인풋 이미지가 공격 이미지인지 아닌 이미지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풋 이미지와 아웃풋 이미지 간의 아웃풋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계산을 하고 그거에 대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제 디텍션을 할 수 있다. 이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너무 낮으면은 문제가 생기고 비슷하면은 거의 같으면은 상관없다. 이제 원본 이미지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시뮬러리티가 이 인풋 이미지, 그러니까 크래프트를 하지 않은 이미지들하고 실제 크래프트를 한 이미지들하고 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이미지하고 간의 어떤 시뮬러리티가 어떠한 특정한 스레시홀드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극을 활용을 하면 디텍션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실험한 결과를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논문을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공격 알고리즘은 모델 프리 어택이다. 그러니까 모델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델이 활용하는 리사이즈 펑션 자체를 공격을 함으로써 우리가 we can use this attack in any situation. 그러니까 뭐 딥러닝뿐만 아니라 다른 뭐 컴퓨터 비전이 쓰이는 모든 분야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this attack is more lightweight than adversarial attack by deep learning.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뭐 겐이라든지 뭐 오토인코더라든지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보다 이미지를 크래프팅 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면은 뭐 학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택 석세스 레이시오나 컨피던스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컴퓨터 비전 API를 제공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석세스 레이시오를 보였고, 공격의 결과도 컴피던스가 높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논문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이 논문의 한계점이라면은 만약에 정말 리사이즈를 안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리사이즈를 안 쓸 텐데, 그럼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공격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only can be applied on smaller attack image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까 이제 이러한 전체 공격의 프로세스가 이제 언더 샘플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소스 이미지가 있고 우리의 어택 이미지가 만약에 이제 우리의 타겟 이미지가 더 크게 된다면 이 공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e perturbations are easily recognizable by human.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되게 작게 봐서 이제 보이기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보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사실 easily recognize,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 어떤 저희가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할 때 크게 생각을 하는 게 어택 석세스 레이시오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택을 할 때 필요한 어떤 퍼터베이션의 양도 미니마이즈 하는 게 이제 보통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전자는 만족을 시켰을지 몰라도 후자를 만족시키진 않아서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가 코드를 공개를 해서요, 그 코드를 직접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공격 코드가 있어서 한번 실제로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 분의 이미지가 이제 소스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 이미지를 리사이징을 했을 때 타겟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토끼로 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공격을 해볼 텐데, 이제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공격을,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공격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공격을 하려면은 이제 소스 이미지, 그러니까 소스 이미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타겟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워크에 어떤 리사이즈 메서드를 쓰는지도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뭐 CV, 뭐 이렇게 오픈 CV 리사이즈, 음, 이 뭔가 오류가 있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택 이미지도 알고 타겟 이미지도 알고, 그 다음에 그 어택 할 때 우리가 어택을 할 때 활용을 할 스케일링 펑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스케일링 펑션이 어떠한 인터폴레이션 메서드를 쓰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페널티는 이제 어택에 대한 페널티, 아까 보셨던 그 에러 바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팩터는 그 맥시멈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RGB 쓰니까 255가 되겠고, norm은 이제 그 공격할 때 이미지를 만들 때 그 어, 공격을 할 때 활용을 하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하게 될 때 그 크래프트한 부분의 합하고 그 실제 어택하고의 그 차이를 계산을 할 때 어떠한 그 norm으로 계산을 할 건지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격을 할 때 써야 되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죠. 정리하자면은 인풋 이미지, 타겟 이미지, 그 다음에 어떤 프레임워크에 어떤 어, 메서드를 쓸 거고, 그 메서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할 건지도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어떤 그 소스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떤 토끼로 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네, 한 30초 정도면은 이미지를 하나 만든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크래프트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백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 이미지가 크래프팅을 했을 때 이제 어 사실은 이 사하고 이제 이 원본 스텔라 장하고 우리가 만든 이미지하고 뭐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맞는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메서드를 썼을까요? CVT에 리사이즈를 썼고 인터리니어를 썼죠. 그럼 이제 이걸 실제로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켜고 이제 CVT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CVTO 리사이즈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인터리니어를 이제 디폴트 메소드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인터리니어에 대해서 아까 공격을 했으니까 아까 이렇게 공격을 했으니까 한번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택 이미지를 읽을 건데 어택 이미지를 네, 어택 이미지를 하면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이 소스 이 타겟 이 레이쇼 위드하고 헤이트만큼 계산을 해서 이거를 넣게 되면 이제 리사이즈를 해줄 건데 인터리니어가 디폴트 메서드니까 빼고 그 다음 해당 사이즈를 넣어가지고 새롭게 이미지를 죄송합니다. 공격한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네, 이 이미지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사이즈를 해줘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IM show를 해서 보여주게 되면 네, 이렇게 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토끼가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다시 요약을 하자면 뭐 리스판시브 웹이라든지 뭐 모바일이랑 데스크탑 차이 혹은 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리사이즈 펑션을 활용한 공격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유니버셜하면서도 속도를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논문이지만 이게 사실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그 이게 그리드 계산할 때 피처 뽑는 그 부분에서도 실제로 그 아까 보였다시피 잘 작동하는지는 조금 더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사이즈를 할 때 좀 더 큰 대상이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봤을 때 이런 퍼터베이션을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한계점이 있는 그런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